네, 안녕하세요. 탱커벨 권순지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임시치아를 조각하기 전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임시치아에 들어가기에 앞서 치아에 대한 형태학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아 형태학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치아 형태학은 임시 치아를 조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만 쏙쏙 집어서 그 포인트 형태학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임시 치아 조각에 들어가기 앞서서 내가 과연 치아 형태를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백지 위에 오늘 저희가 공부할 것이 삼각대구치라고 한다면 삼각대구치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예요. 교환면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어떤 형태였지?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모양 그 형태대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겁니다. 또는 오늘은 내가 삼각대구치의 매지 아래서 봤을 때 형태를 한번 그려볼까?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지금 내가 조각해야 할 치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정확한 메타 인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치아 형태학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백지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그려보셨나요? 자, 그림을 함께 그려보셨던 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치아 형태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삼각대구치의 포인트 형태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메타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흰 종이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삼각대구치의 형태는 과연 어떤가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점수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네, 내 머릿속에 있는 치아 형태학을 내가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냥 흰 종이 위에 내 머릿속에 있는 모양대로 그려보시는 건데요. 그 점수가 아직 1점밖에 0점밖에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랑 함께 포인트 형태학을 공부하시면 지금 이론 수업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종이 위에 그려지는 나의 삼각대구치의 형태가 많이 변화되는 모습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하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페 탱커벨 레시피에 여러분이 그린 그 삼각대구치의 형태를 한번 업로드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 사진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삼각대구치 포인트 형태학 함께 가보실까요?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형태학을 알면 임시치아가 보인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삼각대구치의 포인트 형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 포인트 형태학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연차가 오래되셔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실제적으로 이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론 강의를 하고 보면 대부분 이제 1년차부터 10년차, 17년차 연차가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모이시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1년차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유 여러분도 아시겠죠? 국시를 보고 난 따끈따끈한 1년차 분들이 가장 기억력이 선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우리가 굳이 그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런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꼭 외워야 되시는 건 아니고요. 그 특징의 흐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야기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우각상징입니다. 우각상징, 학교 다닐 때 배우기도 했지만 치관을 순면이나 현면에서 봤을 때 근신면은 굉장히 각이 지면서 예리한 형태를 띠고 있고요. 원신면은 굉장히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순면에서 봤을 때, 현면에서 봤을 때 그 치아의 특징에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좀 많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들이 특히 전치부에서 이 우각상징을 확연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치에서도 그리고 지금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상악대구치의 형태에서도 매지알은
디스탈에 비해서 원심에 비해서 조금 더 예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디스탈은 메지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각 상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내용은 바로 만곡 상징입니다. 자, 이 만곡 상징이란 어려운 명칭을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치아를 절단이나 교환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순측, 협측, 여기에서 근심반부와 원심반부가 있어요. 중은 가운데를 딱 선으로 그었을 때 메지알 쪽과 디스탈을 바라봤을 때 메지알이 훨씬 더 버컬 쪽으로, 순면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이 바로 만곡 상징입니다. 상악 대구치 같은 경우는 협측에 있는 교두가 이 만곡 상징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진에서도 보시면 중심구를 기준으로 링걸 쪽은 빼고요. 협측면, 협측반부에서 메지알 쪽이 훨씬 더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곡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악 대구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저희가 그 세부 포인트 형태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상악 대구치 각 면별로 우리가 특징들을 이해를 해볼 건데요. 그 첫 번째 바로 버컬 서페이스, 현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는 현면은요, 두 개의 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엽이라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두 개의 찰흙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찰흙덩어리 하나와 찰흙덩어리 하나를 붙여요. 그래서 저희가 쪼물딱쪼물딱 붙입니다. 그럼 하나의 덩어리와 하나의 덩어리가 만나기 때문에 이걸 붙이더라도 산과 산이 만나면 가운데 무엇이 생기죠? 네, 바로 골짜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산과 산이 만나서 가운데 골짜기가 생긴 그 골짜기를 우리는 그루브라고 하고요. 산과 산이 만난 것을 리치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상악 대구체의 현면은 볼록하고 가운데는 들어가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튀어나온 것과 튀어나온 찰흙덩이를 만났는데 그 찰흙덩어리가 끝이 뾰족해요. 그래서 이 교두의 모양이 V자 모양으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V자.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찰흙덩어리와 찰흙덩어리가 1대 1의 비율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 상악대고치를 세부 조각을 할 때는 1대 1의 비율로 가운데 그루브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 찰흙덩어리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찰흙덩어리가 찰흙덩어리를 만났는데 그 교두는 V자 모양이다. 그리고 찰흙덩어리는 1대 1의 비율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링걸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을 한번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링걸에서 바라봤을 때, 네, 그 첫 번째로는 교두가 아까 협축 교두는 무슨 자 모양이었죠? 네, V자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악 대구치, 설측 교두, 링걸 서페이스, 링걸 교두는 버컬, 협측 교두에 비해서 훨씬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한번 그 원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요, 협측 교두도 두 개의 찰흙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찰흙덩어리와 찰흙덩어리가 만나서 산과 산이 만나면 가운데에 그루브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찰흙덩어리가 아까는 공평하게 1대 1의 비율로 나눠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하나가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3대 2의 비율로 찰흙덩어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대 2의 비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대 2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링걸 고드는 훨씬 더 동글동글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네, 상하대구치. 왜 설축교두가 훨씬 더 동글동글할까? 그 시크릿 레시피 첫 번째, 바로 기능교두, 비기능교두입니다. 자, 우리가 하악과 상악이 맞물려서 음식물을 씹고 이것을 바로 교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상교합이라고 간주했을 때 하악치아가 밥그릇, 절구통이라고 했을 때 상악치아가 그렇게 딱 교합이 됐을 때 보면 그래서 상악의 교두는 버컬과 설축교두가 있는데 바로 설축교두가 그 하악의 절구통에 들어가서 음식물을 빻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빻을 때, 자, 이렇게 음식물을 저희가 빻아요. 그러면 이 절구의 이 방망이가, 각이 훨씬 동글동글해야지 음식물이 더 잘 빻을까요? 아니면 뾰족해야 음식물이 더 잘 빻을까요? 네, 둥글둥글해야 음식물이 더 잘 빻이겠죠. 지금 절구통 바로 옆에 두 개의 방망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망이와 오른쪽에 있는 방망이 두 개 중에서 어느 방망이가 더 동글동글한가요? 어느 방망이가 더 음식물을 잘 빻을까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방망이죠. 네, 그 오른쪽에 있는 방망이가 훨씬 더 각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 있는 것은 30도를 띄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45도를 띄고 있습니다. 45도를 띄고 있는 방망이가 더 둥글둥글한 방망이이기 때문에 음식물을 빻을 때 조금 더 음식물을 잘 빻아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도 아까 협축교두와 설축교두를 비교할 때 설축교두가 바로 음식물을 빻는 방망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협축보다 더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을 상악대구치의 메지알 서페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악 근심 메지알에서 바라봤을 때의 모습인데요. 자, 현면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과연 어디일까요? 현면에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자, 바로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바로 치경 3분의 1입니다. 네, 저희가 치아를 형태를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각 치아마다 체대풍인부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조각하는 것은 바로 임시치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매뉴얼화해서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 협측의 체대풍용부, 모든 치아의 현면, 순면의 체대풍용부는 3분의 1, 치경 3분의 1을 체대풍용부로 잡고 조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면의 체대풍용부는 바로 치경 3분의 1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합면의 형태입니다. 교합면, 지금 메지알에서 바라봤을 때 중심구를 기준으로 그 선이 바로 V자 모양의 선을 띠고 있습니다. 중심구를 V에 가장 들어간 위치라고 봤을 때 교합면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파여져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받침 같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악을 절구통이라고 했을 때 상악이 음식물을 빻죠. 그때 빻을 때 이 상악의 교두, 협축교두와 설축교두가 있는데 어느 교두가 하악의 밥그릇, 절구통에 들어가서 방망이 역할을 할까요? 이 가정은 정상교합이라는 가정하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교합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바로 상악의 설축교두가 하악과 이렇게 맞물려서 음식물을 빻는 방망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를 바로 기능교두라고 하고요. 그 기능교두는 바로 조금 더 둥글둥글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30도다? 45도다? 몇 도일까요? 네, 바로 45도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망이 역할을 하지 않는 비기능교두는 몇 도일까요? 네, 방망이 역할을 하지 않는 비기능교두는 바로 30도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은
구치부를 조각할 때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예외인 치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상악 소고치입니다. 상악 소고치를 제외하고는 모든 치아들이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도는 45도.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도는 몇 도라고요? 네, 바로 45도. 그리고 방망이 역할을 하지 않는 비기능 교들은 30도로 조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교들을 만들어 줄 때는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들을 먼저 높이 설정을 하고요. 조각을 먼저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망이가 아닌 비기능 교들을 조각하게 됩니다. 그 이유 왜일까요? 이것은 나중에 조각을 하면서 그 쉬운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악대고치 디스탈 서페이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심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원심면은 아까 저희가 메지알 서페이스에서 근심면에서 봤던 특징들을 한번 정리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면에서의 최대 풍위부는 과연 어디다? 네, 바로 치경 3분의 1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교합면은 무슨 자 모양이다? 네, 지금은 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V자형을 띠고 있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세 번째, 기능교두는 상악은 기능교두가 설측이다, 협측이다. 1번 설측, 2번 협측. 몇 번일까요? 네, 바로 1번이죠. 설측교두는 기능교두다. 기능교두는 설측이다. 그럼 기능교두는 과연 몇 도일까요? 45도죠. 자, 그러면 비기능교두는 몇 도일까요? 30도죠. 자, 이렇게 아주 쉽게 포인트 형태안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악 대구치의 형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클루전 서페이스의 형태인데요. 상악 대구치. 자,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아까 포인트 형태학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야기했던 만곡상징의 형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악 중심구를 쫙 기준으로요. 협측에 있는 협측 반부만 바라봤을 때 메지알 쪽과 디스탈 쪽에 이 두 개의 차흙덩어리를 보면 튀어나와 있는 입체감이 메지알 쪽이 훨씬 더 볼록하고요. 디스탈이 훨씬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지알이 훨씬 더 볼록, 입체감이 있고요. 디스탈이 훨씬 더 완만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형태학적인 특징, 상악 대구치하면 교합면에서 바라봤을 때 요 포인트를 가장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바로 평행 사변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악 대구치를 교합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평행 사변형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바로 그루브와 융선인데요. 산과 산이 만나면 가운데 계곡이 형성되고 그 계곡이 바로 그루브고요. 튀어나온 것은 리지, 바로 융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상악은 교합면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기형, 니은 그루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디스탈 쪽에 기역, 여기 메지알 쪽에 보시면 니은의 그루브가 보이고요. 사주 융선은 디스토 버컬 교두와 링걸 쪽에 있는 교두가 하나의 사선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융선을 바로 사주 융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만 잘 살려도 교합면의 형태가 도드러지게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원장님께서 만약에 이 들어갈 보철물이 포세린이면 그래도 우리가 이런 형태학인 특징들을 제대로 표현하면서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보철물이 골드다. 그러면 프랩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고 우리가 형태를 재현할 수 있는 넉넉한 그 양의 프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간이 매우 부족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융선과 그루브를 다 표현하지 못하고 혹은 그런 표현 자체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내가 골드 프랩을 조각을 하는데 나는 왜 골드 프랩을 조각을 하는데 기역, 리은, 그루브가 제대로 안 나타나고 사주 융선이 제대로 표현이 안 되며 아날로그한 그 형태가 잘 표현이 안 될까? 그건 여러분 고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프랩 양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임시치아를 조각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우리가 아나토믹한 형태를 띌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기본적인 형태 특징을 알고 거기에 표현할 수 있는 양만을 표현해 주시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통 임시치아 조각을 했는데 뭔가 어색해. 그런데 난 그걸 잘 모르겠어. 그러면 대부분 바로 요 네 번째 포인트를 기억하지 못하셨거나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나온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뭐냐면 설축교두의 외사면, 지금 제가 빗금 쳐 있는 저 부분이 설축교두의 외사면인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아까 절구통, 방망이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음식물을 빻으려면 방망이가 둥글둥글해야 되죠. 또 그 방망이가 면적이 좁아야지 더 잘 빠일까요? 넓어야지 잘 빠일까요? 넓어야지 잘 빠인다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학의 설측은 학이라는 밥그릇에 음식물을 빻는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어야 더 잘 빠이겠죠. 그래서 상학의 설측의 교두는 그 외사면이 넓습니다. 외사면이 넓어야 음식물이 더 잘 빠이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각을 했을 때 내가 상학대구치를 조각했는데 교환면에서 바라봤더니 뭔가 어색하다. 그러면 이 외사면의 면적이 어떻게 조각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대부분 이게 넓게 형성되지 않아서 어색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설면에서 설측에 있는 교두를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나눈다고 했죠? 네, 3대 2의 비율로 나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3대 2의 비율로 나누고 이것을 중심으로 타고 들어갈 때 타고 들어가는 그 길이 직선으로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디스탈로 비스듬하게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 굉장히 포인트 형태학입니다. 보통 내가 대구치를 조각을 했는데 뭔가 어색해. 근데 외사면도 아니야. 교두 분배를 했는데 뭔가 어색해. 그럼 대부분 이 설면에서 3대 2의 비율로 분배를 잘 했는데 이 그루브가 직선으로 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뭔가 어색하거든요. 이 3대 2는 반드시 디스탈로 비스듬하게 타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학대구치의 포인트 형태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합연은 무슨 자 모양이다? V자 모양이다. 교합연은 V자형을 띠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근신면에서 바라봤을 때 협측의 최대 풍용부는 어디다? 바로 치경 3분의 1이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치아가 어떻다? 동일하게 조각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링걸에서의 최대 풍용부는 정확하게는 교합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각을 할 때는 처음에 치관 2분의 1을 기준으로 잡고 거기에서 또 교합 3분의 1을 잘라서 조각을 할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측교두는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인가요? 아닌가요? 상학에서 방망이 역할을 하는 교두는 과연 어디인가요? 설측교두였죠. 그럼 방망이가 아닌 협측교두는 30도, 방망이 역할을 하는 설측교두는 45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학대구치는 무슨 자형, 교합면에서 바라봤을 때 무슨 자형을 띠고 있다? 바로 평행사변형을 띠고 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교합면에서 바라봤을 때 설축교두의 외사면이 어떻다? 넓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루브는 무슨 자 그루브? 그래서 어떤 융선이 보인다? 네, 기역, 니은 그루브가 보이고 그래서 사주 융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학대구치의 형태학 이렇게 포인트들로만 나눠봤더니 굉장히 쉽죠.
사실 이게 면대면으로 강의를 할 때는 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실제 그림을 그리면서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화면상으로 여러분의 이해함을 제가 보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은 어렵지는 않으실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방망이 역할을 하는 기능교도와 비기능교도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한 번 더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에서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상악대구치 포인트 형태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상악대구치 형태학. 그 포인트만 콕 집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포인트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이 포인트 형태학은 그 탱커벨의 그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그 베이스, 바탕이 되는 형태학적 이론입니다. 이렇게 형태학적 이론을 이해하고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를 함께 공부하게 되면 조금 더 쉽게, 아, 여기서 왜 30도지? 아, 여기서 왜 45도지? 굳이 그 수치를 외우지 않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방망이, 그리고 방망이가 아닌 기능교도, 비기능교도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한 번 더 설명하는 챕터를 만들 예정이니까요. 지금 오늘 이해하지 못하셨더라도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또는 탱커벨의 오픈 채팅방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 탱커벨 따라하면 완성되는 구치부 레시피, 그 첫 번째로 포인트 형태학 상악대구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기능교도, 비기능교도, 방망이 교도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